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5월 마지막 주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일요일인가요? 예시장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같으신데 저한테 예시장에서 뭐를 봐야 되느냐. 근데 죄송하게도 제가 대답을 못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끝날 때나 인사 말씀에서 꼭 그런 말씀을 드리죠. 계속 쳐다보시라 그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뭐 한두 가지를 설명해 가지고 그게 어떤 말을 바로 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꾸준히 쳐다보셔야 돼요. 꾸준히 쳐다보시면은 안에서 뭐 관리하는 분들이나 조교사, 기수, 뭐 관리사들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에 못지않은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계속 예시장이나 또 말씀 매번 드렸지만 윤승대의 걸음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쳐다보시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뭐 제가 좀 바쁘기도 했고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예시장에서의 그 말을 보는 방법, 기본적으로 어떤 생김새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생김새에 걸맞는 걸음걸이를 갖고 있느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눈동자의 활기라든가 모색의 어떤 털의 색깔 이런 것들을 좀 차분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쳐다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그 결과하고 또 매치를 시켜야죠. 매치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가 내가 본 게 맞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 보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서론이 길었고요. 오늘 그 준비한 경주는 2경주, 6경주, 11경주, 2경주, 6경주, 11경주고요. 9경주가 이게 아마 터지는 경주 같은데 하나 걸린 게 있긴 한데 좀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9경주는 뭐 현장에서 막필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좀 공략 여부를 좀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주거리 1300m입니다. 오늘 5월 25일 첫 경주 1경주죠. 자, 4번 폴라이트가 있습니다. 포비 서페이스가 선행 나설 거고 7번 황금빛 세상이 승군전이고요. 트루젠틀맨, 선주공주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자, 이 4번 폴라이트가 지금 모래 적응이 안 돼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바깥으로 너무 심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안효리 기수가 좀 그걸 제어를 하는데 아주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하는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앞에 포비 서페이스가 좀 빠르죠.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고 폴라이트가 결국에 또 모래를 맞아야 되는데 포비 서페이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난번처럼 우르르 몰려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폴라이트가 이번에는 올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해서가 아니라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고요. 자, 포비 서페이스가 얼만큼 버티느냐입니다. 2등치에 자꾸 쓰는데요. 거기다 순말인데 제가 이 조교 때도 그렇고 예시장에 가서 봐도 특별한 하자를 좀 잡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자가 안 보여요. 외적으로는. 아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심폐기능, 폐활량이 뭐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동체나 이렇게 발굽이나 보면 모양새가 다 갖출 만큼 갖췄어요. 근데 좀 라스트에서 좀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금빛 세상입니다. 승군전인데 그 전에 한성열 기수가 기승했을 때를 한번 보죠. 외곽으로 많이 나갔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렸다가 실패했던 마필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정구간 박각 기댐 이런 제재를 받아가지고 재심을 받고 지난번에 이제 오경환 기수가, 근데 오경환 기수가 기승했을 때 따라를 못 갔어요. 뒤에서 두들겨 패고 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상대가 약했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고, 자, 지금 이번 주에도 이마필이 지금 희망폭주랑 같이 병합 조교를 했는데, 아슬란과 같이 병합 조교를 했는데 자꾸 외곽으로 나가려고 해요.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직도 있는데 아마 이마필이 다시 모래를 맞으면 또 나갈 것 같고,
자, 투르 젠틀맨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마필 제가 이 조교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말이 정상적으로 발을 쓰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데 이 투르 젠틀맨이 자꾸 그 한쪽으로 치우친 발음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이마필도 이 직선에 오면 안쪽으로 기댄다거나 뭐 이런 좀 좋지 못한 아직 습관이 있는데 그러면서 라스트에서 무너져요. 자, 그래서 이런 황금빛 세상이나 트루 젠틀맨이 단점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자, 이번 선주공주가 지금 박태종 기수가 안착을 했어요. 체형이 얇기 때문에 이 이하나 기수가 좀 실수를 했죠. 들어왔을 땐 잘 탔는데 4월 6일날 경주에서는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나섰어요. 선행을 나섰는데 직전 경주에 또 졸전을 펼쳤대요. 그게 아직 체구가 작기 때문에요. 초반에 무리를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말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결대로 타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 습성대로 타줘야 되는데 이하나 기수가 아무래도 이제 캐리어가 짧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죠. 이기고 싶은 욕심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선행을 갔는데 무리를 해버리니까 라스에서 이제 걸음이 무너졌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박태종 기수가 안착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폴라이트를 이제 축으로 해서 선행인 포비 서페스냐, 취입인 선주공주냐, 이제 이렇게 좀 갈라놓을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주공주도 그렇고 포비 서페스도 그렇고 둘 다 불안해요. 불안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다른 마필, 뭐 지금 타임 투 파티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데요. 여태까지 보여준 능력을 보면 이마저도 좀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뭐 부담 주행도 가벼운 것도 아니고 아무튼 타임 투 파티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 타임 투 파티의 어떤 컨디션을 체크하는 게 이 경주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2경주입니다. 혼합 4권 3세 이상마 9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자, 이 경주가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죠. 말이 생김새가 좋은 마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 부드럽거나 어디 하자가 없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면 바로 공격을 해야 돼요. 배터 입장에서는 바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공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1번만 퍼펙트 스킵입니다. 이 주행 심사를 보면 전 구간을 여유 있게 왔어요. 스타트도 잘했고요. 아주 스타트도 유연하게 나와요. 역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부드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연함을. 단점이 이제 앞말이라는 건데 왜 앞말이 단점이냐? 첫 경주 데뷔전이기 때문에 앞말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단점이요. 아직 경주 적응을 못했는데 이런 순말들 사이에서 앞말이 과연 힘을 쓸 것이냐, 500km 나가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이 경주 경험이 없는 신마들은 조금 불안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마피를 놓고 이 혼합 4군 경주를 찾아보니까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1200m예요. 토요일, 일요일 하나씩. 그래서 좀 1000m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는데 뭐 이미 주행심사에서 다 속된 말로 뽀록이 나 있는 마필이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아침도 그렇고요. 또 수요일인가요? 발전습, 출발 연습하는데도 그렇고 아주 뭐 뭐든지 거의 합격점이에요.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말이기 때문에 과연 단숨에 1200m를 다 소화시킬 수 있겠냐.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주가 안 빨라요. 이제 더헬 피스트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더헬 피스트가 이제 진짜 능력이 있는지 검증할 차례가 왔죠. 두 번 다 이제 선행을 시도했다. 직전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마필도 발심이 아직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 퍼펙트 스킵이 선행을 나서버린다면 이 경주는 완전히 꼬이는데 저는 이 퍼펙트 스킵, 1번마 퍼펙트 스킵이 선행을 안 나서도 된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1000m였으면 더 좋았겠죠. 약간 그게 이제 불안감이 없잖아 있는데 상대가 너무 약해요. 라이언 삭스, 올라영우,
더 헤피스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슈마 뭐 이거 이미 능력 드러났죠. 없어요. 능력 있는 마필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더 헤피스트를 선행을 보내놓고 퍼펙트 스킵이 이 선에 따라간다 치더라도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퍼펙트 스킵을 축으로 공략을 하는데 제가 이 더 헤피스트에 대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완성도가 부족해요. 오히려 1번 퍼펙트 스킵보다 늘어난 거리가 얘가 더 불리해요. 불리합니다. 근데 뒤에서 오는 마필이 좀 약해서 그런데 얘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꺾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꺾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라이언 삭스도 그렇고 올라형도 그렇고 이 올라오는 마을들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마필을 꺾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퍼펙트 스킵이 이 경주의 핵심이다,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뽀록이 나 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를 어떻게, 그러니까 환수를 어떻게 끌어내는다. 한 방으로 가느냐, 여러 방으로 가느냐, 환수를 어떻게 끌어내냐가 관건이지. 일단 뭐 배당판에서는 이마필이 입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배당판에서는 환수는 조금 떨어질 겁니다. 메리트는 떨어지지만 이미 뭐 퍼펙트 스킵의 어떤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이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3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12마리 출전해 있고요. 자,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토요일째 보니까 충마 선정하는 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있지만 여러분들 그 인기마들 몇몇 경주가 그런데요. 너무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자, 이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퀸즈 스텝 7주 만에 나와요. 최고 400km 간 넘어가는 마필인데 직전에도 금숙이라는 마필에게 마지막에 덜미를 잡혔어요. 걸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다습 12%에서 1분 3초 9면 잘 뛴 건 아닙니다. 잘 뛴 건 아니었었고 아무튼 이 경주에서 또 선행을 나설 텐데요.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보네스터 정도가 있는데 이게 뭐 선행 갈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아무튼 퀸즈 스텝이 선행을 가면 보네스터는 거의 무너지기 십상이죠. 고개가 높고 최고 작은 마필이에요. 직전에 선행을 갔다 1200m에서 무너졌는데 그 전에 1000m 뛴 걸 보면 사실 이렇게 큰 능력은 아니에요. 아직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후차권에서 이제 8번마 금어리가 조견을 잘했는데 직전 1200 뛴 걸음을 보면 아직은 조금 뭔가 부족하고요. 10연마 맥켄지 레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행심사에서 조금 전 이 경기에 퍼펙트 스킵과 같이 그 주행심사를 받았는데 얘도 여유가 많았었어요. 근데 얘의 단점은 목이 좀 짧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무리를 하면 낯에서 무너질 확률이 있습니다. 얼만큼 차분하게 타가지고 힘을 끌어내느냐, 마지막에 스피드를 끌어내냐가 관건인데 나머지 마필은 없어요. 청백도 그렇죠. 뭐 새벽의 태양, 윈드워커, 백두령 이런 마필들 큰 능력 없습니다. 추나추풍도 마찬가지고요. 추나추풍도 뭐 직전에 뭐 바람만 잔뜩 냈던 마필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능력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이제 저배당인데 4번 퀸즈 스텝, 8번 금어리, 12번마 맥켄지 레전드 이렇게 뭐 세 마필로 좀 압축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퀸즈 스텝이 운이 좋게도 상대를 약하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당의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그런 경주지만 일단 뭐 주력과 방어로 나눠서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암말들 3세마. 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 길손이라는 마필 있지 않습니까? 459km 나가는데 60km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오전을 뛰면서 3착 2번 왔어요. 지난번하고 그 전번에 왔는데 3월 30일 날 거의 바닥에서 날라왔죠. 그 다음에 직전 경주는 1300이었었는데 더블 액션에게 덜미를 잡혔어요. 잡힌 게 아니라 저 더블 액션을 못 잡았죠. 제이드런과 같이.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오늘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이런 마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매번 따라다니는 마필이라고 그랬죠. 듀크실러, 병사봉,
제가 그래서 우선 적어놨는데요. 뭐 무브먼트, 병사봉, 두크실러 이런 마필들인데 대표적인 예가. 근데 이런 거예요. 이런 마필들을 가만히 예시장에서 보시면 단점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따라다니는 겁니다. 상대가 약해야 돼요. 얘 능력은 요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남들하고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300도 그렇고 1000m도 그렇고 요 능력에다 딱 기준을 해놓고 세워놓고 어떤 상대들이 약하게 만났느냐 강하게 만났냐를 비교를 하시면 돼요. 요게 바로 이제 어떤 그 능력 비교입니다. 조교는 다 나중에 치더라도요. 자, 아무튼 이 길손이라는 마필이 단점이 뭐냐면 고개가 높기 때문에 일단 순발력이 없어요. 1000m에서 취입을 했다 그래서 1300 거리 늘면 취입 더 잘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개가 높기 때문에 라스트 오면 걸음이 오히려 무너집니다. 자, 오늘은 1000m예요. 제가 이제 뭐 이 길손의 어떤 단점을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단점을 좀 기억하고 계시라는 말씀이고요.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다이아 찬스입니다. 다이아 찬스. 일단 뭐 게이트 좋고요. 선행까지도 가능하겠죠. 뭐 해피조이가 지금 독을 품고 나왔는데 일단 다이아 찬스도 그에 못지않은 순발력입니다. 자, 프로비던스입니다. 이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뭐 1200m 뛰면 12초 7, 1000m도 12초 7, 13초 3. 잘 뛰었어요. 이런 마필들이 바로 고개가 높고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그만큼이요. 저는 이번에는 안 보겠습니다. 자, 복병권에 있는 마필, 그러니까 이제 인기권에서 조금 처져 있는 마필이 신성 빅토리입니다. 4번 신성 빅토리인데 데뷔전에서 1분 4초를 뛰었고요. 잘 뛰었죠? 가능성 있는 마필이에요. 주폭이나 이런 것들이 안말치고 상당히 좋습니다. 부드럽고. 자, 이번에 이제 신성 빅토리가 이제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14조의 레이징 팀이죠. 2군 마필, 혼합 2군 마필과 같이 병합 쪽을 했습니다. 근데 레이징 팀이 지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신성 빅토리가 잘 따라갔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목요일, 수요일 두 번을 했는데 잘 따라갔어요. 자세도 좋고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안말치고는 상당히 좋은 그런 탄력을 보였고요. 자, 5번 해피조이입니다. 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응세현 기수가 숙보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지난주에도 대업이나 이런 마필들 왜 조교 약하니까 잘 뛸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교 보는 사람들의 이 어떤 그 강도 높은 훈련 여기에 맹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교를 약하게 해야 뛰는 마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또 말의 개체에 따라서. 근데 이 해피조이가 2살짜리를 조교를 세게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호흡을 어떻게 터뜨려 주느냐. 1주일이나 2주일 전에 터뜨려 줘야 되는데 수고를 해야 되는데 주행 심사를 했어요. 그걸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마필이 좀 성질이 칼칼해서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이아 찬스가 있지만 손에는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맞았어요.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것이냐고 관건인데 일단 이경주가 지금 뭐 한국 캠프나 다이아 찬스, 해피조 이런 마필들이 약간 이제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싸움은 피해야 되겠죠. 뭐 늘품은 지금 순발력이 좋아도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런 마필들이 좀 싸우면서 좀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이 다이아 찬스가 지난 경주 뛴 걸 보면 따라가서도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가면서도 됐기 때문에 자, 오늘 길수는 바닥에서 와요. 바닥에서 오는데 신성 빅토리나 해피조이는 같이 선두권에 서 있어요. 그 중에서 힘이 누가 제일 좋냐? 다이아 찬스입니다. 당연히 축이겠죠. 축으로 해서 신성 빅토리가 훈련을 잘 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컨디션 좀 체크를 해서 선행 나서는 5번 해피조이. 자, 이렇게 후차권에서 이렇게 두 마필로 좀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파 캠프요? 아직 조금 덜 회복됐어요. 물론 기본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겠습니다만은 회복이 조금 덜 된 반면 이 세 마필은 지금 뭐 거의 자기 컨디션 이상이다. 힘이 덜 차 있어서 그렇지 컨디션은 좋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요건 3세 이상만 마령 경주. 이 경주는 정말 누가 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경주인데
자, 이 희망폭주가 직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행을 가면 이런 경주에선 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선행을 못 나섰어요. 이하나 기수가. 동진태호가 빨랐죠. 근데 오늘 빠른 마필인지 6번 비천강호 하나죠. 프라우드 러너 같은 경우 뭐 빠른 게 빠르다고 볼 수 없고요. 선행 찬스 만났어요. 이기훈 기수가 지금 2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뭐 조교 빡빡 갈았습니다. 아슬란하고 같이 병합 조교도 했고 문제는 듀얼 라인이죠.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는데 지난번과 같은 그 훈련 패턴이에요. 근데 뭐 요마필은 그 지금 무슨 얘기냐면 스포가 없는데요. 직전에도 스포를 안 하고 나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교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포를 안 했다고 해서 안 뛰는 건 아닌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호흡을 한번 터트려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애매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라스트에서 바깥쪽으로 좀 나가기도 했고요. 오늘 문세영 기수가 2승을 하고 있는데 전 두엘 라인은 아직은 조금 미숙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권 장악이에요. 직전에 저희가 이제 승부수를 띄웠던 마필이었었죠. 3권 장악을 축으로 해서 이제 희망폭주, 우진쌩쌩, 첫선택 이런 마필들로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3권 장악을 이번 경주에서 이제 좀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라우드 러너 지난번에 1300 뛰었고 레알라이트 이 레알라이트가 문제죠. 직전에 보면 다이나스톰에게 선행을 내주고 최고로 잘 따라갔어요. 이 선에서 최고로 잘 따라갔는데 라스트에서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300m 이 레알라이트 뭐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생김새 이 잉글랜드의 혈통을 보면 지금 이 순간도 그렇죠. 레알라이트도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더비 먹었던 운해도 그렇죠. 이게 잉글랜드의 혈통이거든요. 다 잘생겼어요. 이 엑스플로이트 혈통처럼 다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직전 뛴 걸음 갖고는 믿을 수 있는 인기만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폭주의 선행력을 좀 기대하고 이 디얼라인이나 이 레알라이트가 문세영 기수와 신영철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인기를 끌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부러뜨리고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아마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폭주가 선행을 가야 된다라는 조건을 좀 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1경주부터 4경주까지 어떤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로의 흐름. 그걸 좀 눈여겨보셨다가 희망폭주가 선행을 나서면 돌겠다. 가감해질 수 있는, 가감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경주는 희망폭주와 뭐 3권 장악, 프라우드 러너 뭐 이런 마필들을 좀 압축해서 공략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6경주입니다. 국내산 5권 3세 이상마 마령 경주. 좀 어려운 경주인데 좀 승부처 두 번째 승부처로 좀 삼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기마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루드리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3월 23일날 이 블루드리머가 인기 1위였었는데 선행을 나섰어요. 죽었어요. 그것도 나이스 뷰 균빛 만남입니다. 이 말들이 세냐고요? 안 셉니다. 그다음에 지난 경기 여기 같이 뛰는 메세타하고 같이 뛰었는데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졌어요. 생각 밖이었었죠. 이런 것들이에요. 또 예상에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여기가 앞다리라면 이게 뒷다리고요. 그러면 그 앞다리 가슴 안쪽에서부터 우리 사람으로 치면 안쪽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배가 민자로 된 배. 그러니까 앞말들이 특히 그래요. 앞말들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힘 못 써요. 이 블루드리머가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블루드리머가 선행 싸움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힘을 쓴다거나, 아니면 주로가 무겁다거나, 그러니까 얘가 아주 편하게 뛸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면 뭐 가차 없이 꺾으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6번막 감동비행입니다. 직전에 조금 전에 뛴 프라우드 러너와 같이 뛰었는데 쥐어짰어요. 문수영 기수가 쥐어짰는데 뭐 기록 좋죠. 근데 라스트 활용 타임이 14초 후에 걸어왔습니다. 물론 이 경주에서 잘 뛰는 마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주의 포인트를 잡는 건 뒤에서 오는 마필이라는 겁니다. 뒤에서 오는 마필.
근데 앞에 가는 마필 감동병이나 블루드리머가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 있는데 다 걸음이 무너질 거라고요. 지금 뭐 지난주에 뭐 비가 오긴 했더라도 지금 아직 그 주로가 좀 무거운 상태로 저는 이번 주 내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자, 그다음에 스피드 쾌감입니다. 이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더블 액션이에요. 더블 액션인데 외곽 게이트에서 최고로 잘 탔어요. 이상혁 기수가. 근데 라스트에 또 무너졌어요. 물론 그 주에 그 주로가 무거웠었습니다만은 이런 상대들한테 물론 여유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말 자체의 그 경주력만 그날 뛴 걸음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믿음감을 주진 못한다. 근데 그 전에 뛴 걸 보면 선행을 못 나섰을 때 무너졌어요. 단거리에서도. 오늘도 역시 이제 빠른 마필 브루드리머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나선다. 선행을 나서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라이파이 타임도 4살짜리 순말인데 체구가 작아서 그렇지 하자는 없어요. 부드럽고 뭐 발도 잘 쓰고 다 좋습니다. 다 잘 쓰는데 가만히 이마필을 지켜보니까 제가 단점을 못 찾아내서 이마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직선에서 안으로 기대요. 그래서 이 항순도 기수가 펜스를 타고 꼭 올라옵니다. 근데 안으로 기대는 마필들이 대부분 보면 나스에 힘을 못 써요. 선행마들은 보면 나스에서 무너지거나 이 취입마들은 취입이 잘 안 되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 나머지 마필 메사테도 안 되죠. 지난번에 블루드리머한테 4마신이나 졌고 역시 이제 이 점도 운동이 좀 안 되는 마필이죠. 전체적으로 지난번 2번 입상했을 때 보면 걸음이 라스트에서 안 나와요. 근데 여기 취입을 하는 마필이 누구냐? 대제행운이에요. 그 다음에 헤비치고요. 대제행운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마필인데 직전에 보니까 거의 600kg에 달하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는데 너무 딱딱해요. 근데 힘이 좋더라고요. 힘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1300 뛸 때 보니까 힘이 있어요. 그다음 조교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쿠야스 기수가 지금 이번 주에 내내 조교를 했는데 조교가 됐어요. 출발 연습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제행운이 지금 계속 끝번 신청을 하고 나왔는데 2번을 끝번 신청을 하고 나왔는데 이번에 3번 게이트에 출발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의미를 좀 깊게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헤비치가 2주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최현정 기수가 말의 어떤 그 습성에 맞춰서 타죠. 급한 게 없어요. 거의 다 뒤에서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노리고 있는 거죠. 이 헤비치라는 마필이 초반에 힘을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앞선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그 막건 만약에 배팅을 하셨다면 일찌감치 버리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 헤비치가 만약에 뒤에서 붙들고 있는다. 라스트에서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입상은 좀 워낙 능력이 이렇게 월등한 마필이 아니니까 앞에서 감동비행이나 블루드리머가 쓰고 있다. 근데 헤비치가 바닥에 있다. 그러면 막건 꼭 쥐고 계셔야 됩니다. 올라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가 가장 어떤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인데 일단 3번, 7번이 꼭 여러분들 배팅하는데 꼭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다 하나 더 이제 인기권에 끼워 넣으면 감동 비행이 될 것이냐, 뭐 여타 다른 마필일 것이냐 이제 좀 찾아야 되는데 사실 다른 마필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마음속으로는 대제홍과 햇빛이 두 마필이 이 경주가 만약에 오전에 주로가 무겁다면 얘네들은 분명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에서의 어떤 그 컨디션까지 맞춰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시경주입니다. 오늘 3세마 마련경주네요. 자, 블루 사파이어 있고요. 화이트 DC, 성공 퍼레이드, 아우건킹, 아슬란, 구덴. 생소는 휴양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마필은 작년 12월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한번 제가 그때를 기억하기 물론 이 경주에서 아우건킹이나 구덴 이겼습니다만은 생손도 어린 마필은 하지만 다른 마필이 더 어렸죠.
자, 이 쌍소리라는 마필을 보면 결정력이 없다고 해서 뭐 순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칩이 되는 것도 결정력이 없어. 거기다 휴양까지 했고요. 지금 생선 보니까 많이 흔들려요. D가 강하게도 보면 흔들리더라. 자, 이 경기에 이제 팀은 아슬란이죠. 데뷔전에 입상을 했고 직전 경주에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라스트에서 올라왔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아슬란이 능력은 갖고 있다. 단거리지만 능력은 갖고 있는데 황금빛 세상하고 종합적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박현우 제대로 한번 훈련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한 근성을 갖고 있어요. 안마 치고는 체가 작아서 그런 근성이 있고요. 자, 블루 사파리입니다. 데뷔전에 깜짝 차지했는데 호핑이 라스트에서 전력이 없어요. 일본 게이트가 좋은데 패가 상은 아니에요. 1200m 라스트에서 무너질 오히려 블루 사파이어보다는 화이트한 좀 조심하시고요. 롱복 복병마고. 자, 여기 하나인데 좋아하지만 그게 아웃이에요. 10주 만에 나오니까 말이 여태까지 그런 모습하고 틀려요. 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뻣뻣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말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네요. 10주 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아주 신장이 부드러졌다는 얘기죠. 순간에다 80kg 나가고 체중만 체크하십시오. 체중이 10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체중이 15kg 이상 불면 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조교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9번 성공 퍼레이드인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임마필이 목요일날 스포를 했는데 임마필 단점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죠. 한번 딱 들어오고 나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인기는 잔뜩 끌었는데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엔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목요일날 스포를 했는데 스포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스포가 없었으면 보면 2주 만에 출전하면서 가볍게 목요일날 한번 꽉 놔줬습니다. 2주 만에 나오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세훈 기수의 해피 때 말씀을 드렸는데 2주 만에 한 번 신장을 폐활량을 터뜨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만 조교가 안 돼서 안 뛰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모래를 맞은 친거리죠. 직전에 기수가 제어를 못할 정도로 외곽으로 사인을 제재를 먹었어요.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에 9번 게이트점과 직전과 같이 역시 이제 김옥석이 차분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조교가 조금 마무리가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직전에도 보니까 또 올라오더라. 기본은 있다라는 얘기예요. 김정인 기수가 그때처럼 초반부터 막 때려가지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끌고 왔지 않습니까? 나한테 걸음이 나오잖아. 그렇게만 타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부댕구십니다. 역시 임마필이 지금 발 쓰는 게 이렇게 던진다 그럴까요? 뭐랄까 우리 독일 병정들이요? 일자로 쓰듯이 거기다가 던져요. 이게 오래 뛰면 데미지가 커져. 뺐어야 되는데 발을 뻣뻣하게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5번 아슬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공략할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우엉킹 10주 만에 나오지만 그걸 해라. 좋아졌다. 성공 퍼레이드. 오히려 이런 경우에서 2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약한 조교가 올릴 것이다. 이런 마필이 무너지면 어떤 조건을 못 맞춰 나올 수 있는 하이트 디시인데 얘는 출발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올인하고 1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엉킹이나 성공 퍼레이드가 나쁘지 않는다면 좋다면 하이트 디시까지 갈 여력은 없다. 이렇게 좀 신경졌습니다.
자, 경주거리 1700m 8경주입니다. 국내산 4권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일본 초이스 캠프는 뭐 꺾였습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이 지금 너무 아니에요. 물론 뭐 기본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여줄 능력도 있고. 자, 이 경주 여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중에 이제 제가 보통 화요일날 이렇게 거의 출전할 말 모두를 복귀를 하는데 이 4군이니까 3개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보 스피드하고 럭키쉐리가 1400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1700으로 왔어요. 글쎄 뭐 오크스가 있나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출마표를 딱 보고 의아했는데 제 생각엔 그랬어요. 아, 럭키쉐리하고 전보 스피드로 1400이면 속된 말로 땡땡 굳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1700이면 얘기는 좀 달라지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전보 스피드가 물론 따라다니는 마필, 그 선입권에서 가는 마필이고 럭키쉐리도 선입도 되는 마필인데 문제는 맥켄지 보이죠. 제가 이제 이혁 기수가 운해랑 같이 들어올 때 가장 잘 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쿠야스 기수가 이걸 모르고 탈 수도 있다. 그럼 나스에 쓴다. 왜? 이 맥켄지 보이가 등치는 크지만 아직 이 뒷다리 쓰는 게 좀 뻣뻣해요. 조금 덜 짧게 찹니다. 짧게 들어가요. 그냥 힘있게 팍팍 차야 되는데 그게 짧아요. 그러니까 예시장에서 여러분들 볼 때 걸을 때 가만히 보면 이 뒷다리 발굽이 앞다리 발굽을 넘어서는 나필 이게 좋은 겁니다. 그만큼 뒤가 슉슉 잘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더비 때 운해를 추천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시장에서 물론 이제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날은 아주 씩씩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놈은 뭐죠? 인기 1위만 뭐 부산에서 온 거 스팅레이인가요? 그걸 놓고 8 열셋으로 가는 바람에 적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만약에 이런 마필들이 이제 럭키쉐리도 이제 그 등치가 좀 있지만 딱딱한 몸놀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마필들이 전보 스피드가 아직 어리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 올라온다. 라스에서 걸음이 무너진다. 그랬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이제 하늘문과 영원한 친구입니다. 영원한 친구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본 중에 여태까지 이 영원한 친구는 내가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보는 마필인데 왜냐하면 동치에 비해서 조금 목이 짧다랄까요? 아무튼 요 리딩감이 조금 부족해요. 부족한데 컨디션은 지금 최고입니다. 절정입니다. 절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원한 친구가 가끔 보면 컨디션이 나쁠 때 보면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경주가 만에 하나 이제 흐름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빠르냐 느리냐. 맥켄지 보이가 이제 이쿠야스 기수가 이제 어느 정도 알았을 거라고요. 2번을 타봤기 때문에 도망 안 가요 이제는. 옛날에 이혁 기수가 기승했을 때처럼 아마 이제 기승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넘어갈 맛 필요 없어요. 뭐 이제 전보 스피드 하나인데 전보 스피드가 거리 늘려 나와갖고 넘어갈 일이 절대 없지 않습니까? 초반에 무리할 일이 없죠. 처음에 나와서 뭐 제가 선행이라면 얘기가 틀려지지만 맥켄지 보이가 워낙 스타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전보 스피드는 거기에 붙여가지는 않을 겁니다. 뒤에서 따라갈지. 자,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말씀을 드렸다시피 럭키쉐리나 전보 스피드가 못 올라왔을 때는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은 영원한 친구다. 영원한 친구. 이렇게 해서 맥켄지 보이. 제가 이번에는 이쿠야스 기수가 어떻게 탈지 좀 감이 안 잡히네요. 2번은 조금 무리를 해서 탔지만 아마 이제 알고 타기 때문에 무리는 하진 않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쿠야스가 또다시 그렇게 타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가 염려가 좀 있네요. 아무튼 이 경주는 현장에서 말을 좀 보고요. 영원한 친구의 컨디션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9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안말경주. 4군 안말경주. 그쵸? 8경주도 4군.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자에 4군이 하나 1700 있죠? 아니, 1400이요. 근데 여기 지금 전보 스피드도 안말이고, 럭키쉐리도 안말인데, 이 경주에 오면은, 부담 중량이 많아지는군요. 부담 중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700을 선택했다. 어차피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거니까 뭐 상관없겠죠.
근데 이경주는 아주 앞말들만 모아놔서 그런지 진짜 부진마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배당 경주라고 해놓은 이유가 축이 없어요. MJ 하트요? 이거 못 믿지 않습니까? 못 믿습니다. 근데 이경주가 이제 빠르죠. 지금 여기 보면은 앞에 이제 급추진, 뭐 센순위도 느리진 않죠. 그다음에 세암골, 태양아, 인천블루스, 너미드마 이런 마필들이 빨라요. 상당히 빠른데 얘네들이 다 라스트에서 무너집니다. 근데 올라오는 마필을 가만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뛰는 마필들이지 올라오는 마필 딱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마이드립니다. 마이드림. 근데 얘가 지금 그 막 기복을 보여요. 악벽을 갖고 있습니다. 막 그 아무데나 갖다 들이받고 막 그러는데 이 모래를 맞으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이 마필의 어떤 그 완벽하게 그런 악벽을 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뭐 옛날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가려고 그러는 그런 악벽이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훈련 때의 모습이고 실전에 가서 보면은 바닥에서 모래를 맞으면 자꾸 고개짓을 해요. 싫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안 뛸 수는 없고 계속 뛰면서 그렇게 좀 고개를 흔드는데 자, 이경주에서 보십시오. 가람 지금 승군전이지. 뭐 어맨더 지금 50kg인데 유미락 기수. MJ 하트 결정력 없죠. 딱 마이드림에 얘가 정상으로 뛰면 이경주에서 제일 세요. 그러니까 그런 악병만 보이지 않고 자기 걸음만 보여준다면 이경주에서 가장 센 마필이 이 마이드림이에요. 마이드림. 근데 제가 이경주 고배당 체크만 해놓고 추천을 안 드린 이유가 전 이경주에서 후착을 못 찾겠습니다. 얘 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MJ 하트도 쉽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인기권에 있는 마필 깔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MJ 하트 그다음에 가장 빠른 인천 블루스 승군전이지만 그래도 제일 멀쩡한 가람 어맨더요. 어맨더는 제가 그때 이기훈 기수가 2승했을 때인가요? 여기 3월 9일날 추천해드렸었는데 라스트가 없어요. 이 마필도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가장 센 마필은 마이드림인데 인천블루스가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얘도 뒷심이 없습니다. 얘도. 근데 거기다가 안쪽에 태양아 있죠. 세암골 있죠. 그런 걸 넘어서야 된다는 그런 좀 불리한 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얘가 쉽게 선행을 나선다는 그런 보장만 된다면 일단 주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서 올라오는 MJ 하트 이렇게 두 방으로 딱 정리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MJ 하트도 좀 불안해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뭐 마이드림만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소액으로 좀 깔으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자, 아무튼 좀 어려운 경주입니다. 쉬운 경주가 아닌 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0경주입니다. hun내산 3군 3세 이상마 별정 경주. 8번 컨셉 리처블이요. 제가 직전에 그랬죠. 인기 1위인데 이 말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놓고 제가 브레이브 마을을 축으로 이제 승부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해창자가 없었죠. 근데 왜냐면 새청자가 그 전에 이제 아베 기수가 선행을 나설 때 보니까 그렇게 쉽게 선행을 안 가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속았죠. 거기다가 지난번에 하만식 기수가 스타트부터 강하게 상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강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선행을 나섰어요. 선행을 났으니까 그래도 체구가 좀 작은 마필인데 뒤에서 오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새청자가 브레이브마가 입상을 하면서 제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컨셉 리처블이 왜 인기권에 있는데 안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번 이길 때를 잘 보십시오. 무조건 이겼다고 해서 이마필의 능력을 인기말을 만들어 버린다. 예상지나 예상가들이 인기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두 번 뛸 때 보면 얘가 뭐 마지막 활용 타임이 12초 8, 13초 1위 아래서 잘 뛴 것처럼 보이지만요. 가만히 그 마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시원시원한 모습은 보이지 못했어요. 자, 근데 여기 또 하나 이제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자, 이번엔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십시오.
직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했어요.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게 겁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말의 능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시원시원한 맛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조교를 갖고 지난번에 똑같이 뛰었는데 못 이겼어요. 입상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엔 조교를 바꿨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교를 보면서 가늠을 할까요? 지난번 뛴 것만, 뛴 능력만 놓고 가늠을 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조교를 달리했기 때문에 이 컨셉 리처블이 다른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더 나쁜 모습을 보일지, 이걸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려운데, 자, 이것도 제 직접적인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저는 컨셉 리처블이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세영. 그래서 시청자를 좀 안 본 이유도 있었고. 근데 컨셉 리처블의 문세영 기수가 나오면서 붙들었어요. 나오면서 붙들었기 때문에 시청자가 쉽게 선행을 갔는데, 자, 이번에도 따라가는 걸 겁니다. 따라가겠죠. 뭐 여기 지금 팍스코도 있고, 그 다음에 피카 서미트, 도도공주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제 그런 조교를 바꿔갖고 나왔기 때문에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 마필을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대시보이는 컨디션은 좋습니다. 근데 얘도 보면은 조금 그 몸놀림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악벽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난번 보시면 이 코나 돌아갈 때 약간 그 기수하고 말하고 싸워요. 약간 싸우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제어를 해서 힘을 라스트를 한 번에 폭발시킬 것이냐. 중간에 싸우면 안 돼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차분해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아이리스가 이제 서서히 컨디션을 회복을 했어요. 근데 조교 강도를 아직 안 높였습니다. 컨디션은 어느 때보다 좋아요. 다시 이제 돌아온 방신식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옛날에 방춘식 기수가 입상했을 때 조교 꽝꽝 해갖고 왔던 마필인데, 이제 무릎 부상 때문에 조교를 아직 다 올리지는 못하겠고요. 자, 오늘 조심해야 될 마필 이경주가 도도공주예요. 도도공주. 자, 이 마필이 지금 작년 11월 달하고 그 전에 여름에 6월 24일 날 1800을 뛰었네요. 두 번을 뛸 때 보면 55km를 달았고 50km를 달았어요. 근데 지금 상대가 돌세 머니메이커,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아리앙트급 알쏭달쏭, 그렇게 세진 않았었는데, 자, 지난번에 1400 뛴 것도 보십시오. 54km를 달고 뒤에서 날라와요. 체가 이렇게 작은 마필인데. 근데 이 1800 두 번 뛴 것도 걸음이 못 뛴 게 아니에요. 두 번을 제가 다 돌려봤는데 기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컨셉 리처블이 또다시 직전 능력을 못 보인다. 그러니까 그 전의 능력을 못 보인다. 그랬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마필이 도도공주다. 자, 블랙탄 같은 경우는 직전에 컨디션 뭐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안 보고 더 뛸 게 없고요. 불사이는 아마 직전에도 제가 이제 그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금성이 그렇게 심하게 저러는데 예시장 가서 보니까 안 절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이 불사이도 보면은 지금 약간 파행길을 보이고 있어요. 너무 이제 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하나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 마필인데 지금 파행길 때문에 오히려 도도공주가 더 이경주에서는 주의해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군해산 2권 3세 이상만 핸디캡 경주. 요거 승부 경주죠. 승부 경주. 왜냐하면 이 1번 최고 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탄생 때문에 그런데, 자, 이 최고 탄생이 지금까지의 그런 컨디션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마필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죠. 1800까지는 인정을 해야 된다. 오늘도 1800이지만 지난번에도 1800에서 간신히 왔어요. 1700에서도 라스트에서 이제 우승복이라는, 그때는 뭐 강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직전에 뛴 걸음을 보면 역시 절정이었을 때 그렇게 뛰었는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아닙니다. 뭐랄까요? 아무튼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은 관계자들이 들으면 또 괜히 욕먹을 것 같아서 안 하겠는데요. 아무튼 여지껏 제가 이 마필은 항상 좋게 보아온 마필이에요. 근데
이 체형이 좀 작죠. 좀 숏다리입니다. 다리가 숏다리이기 때문에 결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행을 나서야 됩니다.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외곽에 보르추가 있어요. 보르추보단 빨라요. 지난번 뛴 거 보면 최고 탄생이 빠르고 1번 게이트고 유리합니다. 근데 보르추는 오늘 문세영 기수가 안착을 했어요. 문세영 기수는 이제 이 경주에 선행을 못 나서면 내가 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직전 이동국 기수처럼 붙들진 않을 겁니다. 몰고 나가겠죠.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이 두 마필이. 근데 단지 최고 탄생은 1번 게이트인데, 자, 컨디션인도 아닌데 보르추가 와서 약간 싸워준다. 초반에 뭐 20m든 30m든 좀 무리해서 간다. 컨디션까지 안 좋은데 그렇게 무리하면 그냥 아웃이죠. 아웃입니다. 자, 오늘 축은 무브먼트야. 이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듀크실러, 병사봉, 무브먼트 이런 마필들, 3착, 4착, 3착, 4착 이렇게 오는 마필들. 근데 오늘은 무브먼트가 너무 상대를 약하게 만났어요. 지금 뭐 메가쓰나미, 우승복, 타이탄, 천둥번쩍, 여의주, 메가쓰나미, 보르추 이런 마필들이었는데 계속 초원여제, 천둥번쩍 막 이런 마필이었으면 메가쓰나미였었는데 그런 마필들이 다 지금 1군에 가 있어요. 다 이제 1군에 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다 피했습니다. 저 정도만 뛰면 오는 거죠. 오늘 상대도 약하고 얘가 문제가 아니라 얘는 뭐 당일날 보면 당연히 인기 1위에요. 얘가 문제가 아니라 축이 서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좀 한번 공략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자, 9번 승승필승입니다. 승승필승. 이런 것들입니다. 얘가 지금 3군 시절에도 1800을 뛰었고 그 전에도 이제 1800을 계속 이제 장거리를 뛰었는데 직전에 뛴 걸음을 보니까 걸음이 1900m인데요. 상대가 강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브먼트도 그렇고 얘 승승필승도 그렇고 강자를 다 피했어요. 다 피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최고 탄생이 지금 컨디션 나쁘죠. 제네럴카 아니죠. 프로스벨로 맨 거기 마지막에 결정력 없죠. 대장정이 문제예요. 대장정이 이마필이 뛰면 센데 지금 그 패출혈, 지난번에 패출혈로 인해서 이번 주에 이제 5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요. 항상 부자연스러운 걸음을 갖고도 뛰는 마필이에요. 겁이 나요. 오른 마필이 겁이 나고, 이제 반대로 보르추가 선행을 갔을 때는 최고 탄생은 아니기 때문에 보르추는 선행을 가면 돌지 않습니까? 최고 탄생하고 똑같은 그런 맥락인데 제네럴카 있고요. 이렇게 하자고요. 최고 탄생이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보르추는 그러면 선행 못 간다. 잘라버리고. 이건 컨디션이 나쁘기 때문에 선행 가도 안 되고. 그럼 남는 건 무브먼트, 승승필승. 일단 두 마필이고요. 이 능력만은 대장정. 그 다음에 제너럴카도 이게 능력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그 파행기에 따라서 이제 경중에 따라서 조금 약간 기복을 보이는데 이번엔 많이 좋아졌습니다. 결국 최고 탄생 보르추를 꺾고 나면 배당의 메리트는 좀 나와주겠죠. 그 중에 무브먼트는 축인데 승승필승이 주력이고 제너럴카, 대장정은 가볍게 방어 정도만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11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월 25일 토요경마 모두 마쳤습니다. 5월 25일 토요경마 모두 마쳤는데 축이 그렇게 쉬운 경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초반에 인사 말씀에서 좀 빠뜨리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비가 오면서 이번 주에 지금 주로가 조금 뭐랄까 다습한 주로예요. 목요일 아침까지는 좀 다습했었는데 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백사장에 물이 들어왔다가 나간 그런 게 아니고 백사장, 해변가가 아니라 백사장의 모래처럼 좀 척척하면서도 이렇게 좀 둔해 보이는 그런 주로입니다. 그래서 말들이 그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스피드가 안 나와요. 근데 지금 목요일, 금요일 계속 날씨가 맑다 그러기 때문에 토요일날 어떻게 변할지 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초반의 흐름에 그 경주 흐름을 좀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경주부터 무조건 들이대지 마시고요. 좀 어떤 흐름을 좀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서 공략을 하실 것을 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5월 25일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